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것입니까? 예, 저는 지금 이제 민주 당사 합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네.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체포로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체포가 됐죠. 전격적으로. 이 사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김용이라는 이름을 뭐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이분은 이제 민주연구원 현재 부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재선의 성남시 의원과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 있을 때 대변인을 거친 인물입니다. 그런 이제 그 김용이라는 분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 19일 오전에 이제 오늘 체포가 좀 됐어요. 근데 예. 그 혐의를 보니까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 이제 오랜만에 들으실 텐데 네.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이분으로부터 이제 수억 원을 지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에서 이제 김 부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가지고요. 네. 한 5억 원 안팎의 이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사안입니다. 네.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도 이 사안 이렇게 뉴스로 접해 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이제 최측근이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그 측근이 지금 이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아하.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좀 그 예상을 민주당이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네. 어젠가요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 이 시기가 다가오는데 석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검찰에 상당히 많이 불려가서 네. 이 뭔가 진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뭐 석방되는 걸 얻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된다. 그런 이제 질의를 했는데 검찰이 이제 그렇지 않다. 이 출석한 검사가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법리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김용 부원장이 돈을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준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냐에 대해서 약간 예감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든 게 지금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지금 김용 부원장은 내가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진 않았을 것이고 네. 조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준 사람이 뭔가 줬다는 거를 뭐 어딘가에서는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렇겠죠. 결국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 진술을 얻어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이 예감을 했던 거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보면은 검찰 수사에 대한 의심에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청취자분들께서요. 4729번님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 결국 가장 잘하는 걸 하는군요. 이렇게 주셨고요. 어쭈님께서 남긴 댓글은요. 오늘 압색은 왠지 구실이고 지금 반발하는 것이 법에 대한 반발이니 하면서 대대적으로 밀고 들어올 듯 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뭐 정치 탄압, 기획 수사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될 때부터 이건 다 예견됐던 게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하게 볼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이런 상황을 지금 상상은 됐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사라는 것이 지금 뭐 항상 그 여야가 평가가 다를 수가 있고요. 네.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서 이제 모든 수사가 다 잘못됐다. 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수사는 잘못된 수사대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사안과 같이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특히 이런 비리라든지 불법 자금이 오고 간 거에 대해서는 뭐 진술뿐만 아니라 뭐 계좌 추적하거나 해서 증거가 나오면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비리가 나온다면 누구도 지휘고와 막론하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지금 가장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제 김용 대변 이제 김용 씨에 대해서까지도 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분들이 뭐 여러 명 있는데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분이 이제 경기도에서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게 드러나면서 꽤 가까운 사이였네 이렇게까지 온 인물이고요. 현재 네. 구속돼 있고요. 예.
정진상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아마 같이 활동을 해온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성남FC라든지 대장동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2022년 1월 16일에 검찰에 비공개 소환이 된 이후에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아하. 특히 할 만한 일은 성남시의 전 공무원을 기소한 사안에서 네. 공소장에 이재명과 정진상이 공모로 지금 적시가 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쌍방울에서 불법 자금을 사용한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 문제도 있어서 네. 지금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수사를 잘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 수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왜 드냐면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 출신들의 유명 검사들이 이제 유행어처럼 한 얘기들을 잘 떠올려 보면은 네.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를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도하게 찌르고 과도하게 도려내면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돼서 수사가 오히려 실종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로에 빠져버리고. 네. 지금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가 지금 수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김용 이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는 거를 진술을 받았으면 검찰이 네. 그걸 왜 받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해가면서 사실은 밝혀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김용 부원장도 어쨌든 성남 시의원도 하고 정치를 한 분인데 그 돈을 받은 맥락과 시점이 어떤 맥락이냐는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바로 보도가 나오는 게 이 돈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이제 이 선거를 치르면서 대선 캠프로 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구체적인 루트까지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보도가 언론 되더라고요, 보도가. 그렇게? 예, 네. 남욱 변호사가 뭐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예. 누구한테 전달하고 누구한테 전달해서 최종적으로는 2억이 통해 가지고 이제 대선 캠프로 간 거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정말 이 의혹이 없이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냐. 검찰이 그 정도까지 지금 수사를 진척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냐.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갈치 논쟁 이런 걸 막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뭐 그 대선 직후에 이 관련 이 국방위와 관련된 뭐 일부 회사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 왜 했냐부터 시작해갖고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이 비판적 얘기를 하니까 안민석 의원이 갈치라고 비난을 그렇죠. 했죠. 갈치는 뭐 갈치 새끼를 먹으면서 큰다 뭐 이런 네네. 저는 잘 몰라요. 어류 도감이나 이런 거에 약해가지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네, 잘 모르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키자 해가지고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선 자금 얘기까지 아. 나오고 지금 당사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뭉치고 지금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 수사가 매끄럽게 잘 될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너무 좀 이 칼을 잘 드는 칼을 너무 막 휘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신은기 변호사도 역시 뭐 사건 많이 수임하시고 접해 보셨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도 많이 보셨고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 김용 씨에 대해서는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건 맞는데 이런 네. 진술이 나오고 하면은 보통 수사라는 것이 뭐 체포영장도 발부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압수수색영장 다 법관이 발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당에서는 그 수사 절차를 지켜보고 그에 대해서 만약에 인권 탄압이라든지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데 네. 아예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고 보복 수사다 하면서 국감을 다 중단하면서 당사를 다 저렇게 가서 막아버리는 것은 저거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들이 나서서 누구를 마치 수호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결코 민주당에게 그것이 독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 당사에도 만약에 문제가 있어 저게 들어온다. 뭐 예를 들면 영장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전 막는 거 반대할 겁니다. 그 당연히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가서 막는다? 네. 저는 이건 굉장히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요. 또 이 수사 자체가 저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해에서 있던 북송 사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비판하면 저도 동의가 되는데 네.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금이 오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까지도 이건 보복이고 탄압이다. 글쎄요. 국민들께서 이렇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 사안을 무조건 다 정치 탄압이다. 우리는 정치 탄압에 항의하는 측면에서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시키고 아무것도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말대로
비판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행보도 반대하고 예를 들면은 정치적 대응 그리고 수사의 대응 그리고 민생의 대응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각각의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발부를 하는 것을 했다고 해도 그 압수수색이 모든 법적으로는 정당하고 법적으로는 뭐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불가피한 장면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라고 했을 때 순순히 그냥 압수수색 당하는 언론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노동조합을 압수수색한다라고 했을 때 그 큰일이 안 나는 노조가 없을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정당의 여긴 당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민주연구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당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네.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주 매끄럽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뭐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없거든요. 보통 네. 국회를 압수수색한다,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 그 의원실 압수수색이 그냥 뭐 이렇게 무르르듯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의원들이 나와서 맞고 막 그랬었죠. 지난번에 예. 고발사주 의혹 때문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어땠습니까? 의원들 뭐 막 결국은 그랬죠. 뭐 집행을 네. 하긴 했지만 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파편을 가지고 막 이 불똥이 튀면서 이 수사를 막 밀어붙이는 듯이 할 수 있는 거냐? 네. 수사 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검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예, 김웅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은 다 의원들도 입회해서 당시에 그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러니까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당사니까 당연히 조심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천 봉쇄하는 건 맞지 않고요. 변호인 대동하고 충분히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과잉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협조할 의무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거기 합니다. 민주당도 그 수준의 얘기는 일단 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와서 네. 입회를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뒤에 정치 일정이 상당히 꼬일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정치적인 파장까지 일으켜지는 상황.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시겠죠. 어쨌건 잘 마무리가 되고 진실이 규명되고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어떤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가져오신 뉴스로 가보죠.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구원투수는 한동훈 뿐인가입니다. 구원투수는 한동훈 뿐인가? 구원투수라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전당대회도 이제 포함은 될 수 있겠지만 네. 다음 총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꼭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총선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이어 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왜 이런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출마설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 관련된 인터뷰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을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네.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는 생물인데요. 가령 개인적으로는 총선 즈음에는 좀 한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는 누군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6.11 우리 전당대회 때는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신선한 젊은 바람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총선에서 좀 더 더불어민주당보다 유능하면서도 또 젊고 상대적으로 젊고 또 어떤 새로운 인물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더 크시죠.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한동훈 출마설. 그런데 정작 한동훈 법무장관 본인은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국회 나와서 네.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점이 지금은이니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지 다음 내년이면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네. 내후년엔 또 다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이 따라붙기 마련이어서 예. 지금은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일단 뭐 출마에 대해서 뭐 본인이 계획을 갖고 있거나 뭐 결정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하는 걸 봐도. 네. 근데 다만 이렇게 군불대기를 계속하고 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주류라고 불리는 이른바 네. 친윤계라고 자처하고 뭐 이런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들을 간판으로 해서 총선을 치르는 것은 별로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지만 그동안 보여온 행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컬러가 다른 부분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소수자 문제라든가 뭐 여성 혐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부분 이 관련 발언을 했던 거에 비교하면은 좀 더 중도적인 컬러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 하면서도 법과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중도층이 좀 호응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 지지층이 볼 때는 아주 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카드지만 국민의힘 플러스 일부 중도층이 보기엔 이것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총선에 좀 간판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흐름이 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를 좀 잘 못한다. 그러니까 정치의 실패가 지금 가장 주 원인이고요. 그 지지율이 지금 25%에서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고 전 이것이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10명 중에 7명은 현 정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3명 정도가 이제 지지를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총선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구원투수 얘기하셨는데 구원투수라는 건 야구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마지막에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이 아니라 사실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아하. 아예 게임을 뒤엎을 수 있는 만한 역량이 있는 분이 필요한데 네.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분은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한 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네. 당연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요. 검사 출신들이 정치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네. 정말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검사 출신에 대해서 의지하는 거, 뭐 조수진 의원이 뭐 젊고 유능하고 뭐 많은 찬사를 보내셨는데 그건 조수진 의원의 평가라고 저는 보고요. 일반 국민들은 이제 이런 식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불신과 반대의 네. 뜻을 가지고 계실 거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와도 이게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뭔가 게임 체인저적인 상황을 좀 가져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가 보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건 이제 국민들께서 답을 주실 건데요. 신인규입니까? 그게 아니라 보수 자체가 네. 정말 지금 너무나도 지금 김문수 위원장 한 분만 봐도요. 네. 이게 지금 보수가 완전히 정권 잡고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국민들 다 아시거든요. 예. 그럼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저희가 잘 나갔을 때가 언제인지를 상기해 보신다면은 네. 그때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네.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지만 예. 사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한다든지 또는 뭐 당권 도전설 뭐 이런 거 기대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 한데 네. 그게 사실은 무리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분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최측근이고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될 것이고 지금 나오는 모든 민감한 수사에 여러 가지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될 것인데 예. 정치권을 이렇게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은 이 조건이 왜 만들어진 거냐? 원래 이 한동훈 장관으로 지금 공략하겠다고 하는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의 우호적인 좀 연성 지지층은 원래는 이준석 대표 카드로 잡았어야 되는 계층이죠. 네. 그런데 뭐 무력화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라도 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네. 그것부터 사실은 이 잘못 풀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카드로 뭔가 효과를 보려면 네. 이게 지지율도 지지율인데 지금 지지율이 이제 예를 들면 중도에 너무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우측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다. 그럼 괜찮아요. 그거는 선거 때 되면 다시 복구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우측으로 너무 치우쳐져 버려갖고 중도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의 측근이다. 뭐 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복구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정권이 스스로 중도의 우호적인 조금의 여지라도 지금 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오찬 자리에서 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종북 주사파라는 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북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은 그냥 북한 사람이지. 그렇죠. 네. 종북 주사파라는 건 남한에 있는 북한으로부터 북한을 추종하는 어떤 사람들이고 협치의 대상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야당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조건에서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선을 그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아하. 과연 그 카드 효과가 있을까? 저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님 앞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결국 이준석, 유승민 제가 이런 그 얘기를 분이 하려고요.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예. 과거 보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상징되는 구보수 세력들. 제가 뭐 인물 특정하자면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저희가 총선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정광호 목사님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인물인데 그쪽으로 간 보수는 희망이 없고요. 오히려 그 반대되는 뭐 김종인, 이준석, 또 유승민 이쪽에 이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보수들이 있고 뭐 저도 위치로 치자면 아마 그쪽에 분류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보수 정당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게 소구력을 가질 때 전 국민들이 선택을 해줄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